우리는 흔히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려 합니다. 그들이 건네는 친절한 언어, 달콤한 위로, 혹은 명료한 약속에 기꺼이 마음을 엽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삶의 진정한 지혜는 언어의 표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마치 수면 아래 깊이를 알 수 없는 치면처럼 인간의 진짜 마음은 그들의 무의식적인 말투, 즉 비언어적인 표현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언어, 듣지 못하는 소리 속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언어의 장막 뒤에 숨겨진 인간 본연의 모습을 통찰하는 이 여정에 저와 함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시간은 여러분의 통찰력을 한층 더 깊게 할 것이며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인간은 복잡한 존재이며 그들의 의사소통 방식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다채롭고 미묘합니다. 우리는 흔히 즉 언어적인 표현이 의사소통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의미는 종종 말없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전달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심리학이며 우리가 오늘 깊이 탐구하고 이해해야 할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친절한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상대방의 무의식적인 말투, 즉 비언어적인 신호에 끊임없이 주목하고 이를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감정과 의도를 언어만으로 온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감정, 진정한 의도, 심지어는 숨겨진 불안감까지도 표정, 몸짓, 눈빛, 목소리의 미묘한 변화, 그리고 상대방과의 물리적 거리와 같은 비언어적인 표현 속에 여과 없이 드러나곤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상대방의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깊은 통찰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곧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이 비언어적인 언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통함으로써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나 복잡한 의도가 비언어적인 신호를 통해 전달될 때 우리는 상대방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진정으로 지지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이의 얼굴에 미묘한 불편함이나 망설임이 서려 있거나 혹은 그의 몸이 당신에게서 미묘하게 뒤로 물러나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그들의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그러나 분명한 불일치를 감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곧 진실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며 우리가 상황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체 언어, 표정, 자세는 의도와 감정을 전달하는 데 있어 언어적 표현보다 때로는 훨씬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미세한 떨림, 굳어진 표정, 혹은 갑작스러운 몸짓을 통해 그들의 감정 상태와 내면의 동요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깨를 움츠리거나 시선을 회피하는 것은 불안감이나 자신감 부족을 나타낼 수 있고 활짝 웃는 미소 뒤에 숨겨진 눈빛의 슬픔은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감정의 이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언어적 신호는 말로는 표현되지 않는 수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뢰와 진실성은 단순히 말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전반적인 태도와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옵니다. 진실된 사람은 편안하고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며 상대방과의 눈맞춤을 피하지 않고 솔직함을 드러냅니다. 반면 무언가를 숨기거나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종종 시선을 회피하거나 불안정한 자세를 보이거나 심지어는 과도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몸짓을 사용하여
자신의 내면의 불안감을 감추려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묘한 비언어적 신호들을 예민하게 감지함으로써 상대방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속마음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리더십의 영역에서도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그 지도력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자신감 있고 당당하며 동시에 개방적인 자세,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눈맞춤, 그리고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적절한 제스처는 리더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가 이끄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신호를 완벽하게 일치시킬 때 구성원들은 그를 더욱 깊이 신뢰하고 진심으로 따르게 되며, 이는 조직 전체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갈등 관리의 복잡한 상황에서도 비언어적 신호는 그 갈등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인 자세는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관계를 파괴할 수 있지만,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신체 언어는 오히려 유대감과 상호 이해를 형성하여 관계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비언어적 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의미를 해석한다면 그들의 숨겨진 반응과 진정한 의도를 더욱 정확하게 읽어내고 복잡한 상황을 평화롭고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팔짱 낀 자세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내면의 방어 심리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대화의 방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요소들은 실로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신체 언어는 우리의 자세, 몸짓, 그리고 전반적인 움직임을 포함하며, 이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태도를 외적으로 드러냅니다. 표정은 얼굴 근육의 미세한 변화를 통해 기쁨, 슬픔, 분노, 놀람과 같은 감정을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표현합니다. 눈맞춤은 시선의 방향과 접촉의 정도를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 존중의 정도, 그리고 심지어는 진실성까지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목소리의 톤, 높낮이, 속도, 음량과 같은 음성적 요소는 말의 내용과 독립적으로 감정을 전달하며 때로는 말보다 더 강력한 인상을 남기기도 합니다. 개인 공간, 즉 상대방과의 물리적 거리는 친밀감과 존중의 정도를 나타내며 문화권에 따라 그 의미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터치와 같은 신체적 접촉은 친밀감, 위로, 혹은 지배와 같은 강력한 비언어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우리의 감정과 의도를 총체적으로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순수한 기쁨은 미소, 활기찬 몸짓, 그리고 밝은 목소리 톤이 어우러져 표현됩니다. 반면, 슬픔은 찡그림, 어깨를 축 늘어뜨린 자세, 그리고 낮은 목소리 톤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팔짱을 끼는 것은 단순히 편안한 자세일 수도 있지만, 맥락에 따라서는 방어적인 태도나 비동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명백한 동의나 이해를 나타내지만, 때로는 단순히 듣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시선을 회피하는 것은 불안, 수줍음, 혹은 거짓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별적인 신호들을 단편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상대방의 평소 행동 패턴, 그리고 문화적 배경과 함께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지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고유한 주관적인 필터링과 해석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선입견이나 경험에 따라 정보를 왜곡하거나 특정 부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동과 의사소통을 진정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지적 과정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내려놓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비언어적 신호는 문화에 따라 그 의미가 매우 다를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특정 문화권에서는 예의 바른 행동이나 제스처가 다른 문화권에서는 무례하거나 부적절하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폭넓은 이해와 섬세한 관찰력을 통해 상대방의 비언어적 언어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하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효과적인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위한 몇 가지 실용적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자신의 비언어적 신호를 끊임없이 인식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이고 의도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십시오. 자신의 자세, 표정, 목소리 톤이 상대방에게 어떤 인상과 감정을 주는지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거나 자신의 대화 모습을 녹화하여 분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비언어적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미묘한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들의 말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에 주목하며 숨겨진 감정이나 의도를 읽어내려 노력하십시오. 이는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문화적 차이를 항상 존중하고 고려하십시오. 비언어적 신호는 문화마다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에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넷째, 비언어적 신호를 해석할 때는 항상 대화의 맥락을 고려하십시오. 같은 비언어적 신호라도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을 비비는 행동은 피곤해서일 수도 있지만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의 습관적인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 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하십시오. 진실성과 신뢰는 바로 이 일관성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우리의 메시지는 진정성을 얻고 상대방에게 깊이 스며들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 일관성은 여러분이 의사소통하려는 모든 관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삶의 깊은 지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너머에 존재합니다. 말의 장막 뒤에 숨겨진 무의식의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은 타인의 마음을 읽고 진정한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통찰하고 성장하는 데 지대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친절한 말에만 현혹되어 그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언어 뒤에 숨겨진 진정한 마음은 무의식적인 말투, 즉 비언어적인 표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이를 해독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지혜를 얻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모든 관계에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침묵 속에도 진실은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앙금이 혹은 삶의 어느 순간 불쑥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우리는 종종 복수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대부분 분노라는 뜨거운 불꽃을 연료 삼아 타오르곤 하죠. 그러나 과연 그 불꽃이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복수에 대한 통념을 넘어 진정한 복수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분명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과 지혜를 선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정한 복수는 화가 아니라 이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형태로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의도적인 악의에 의해, 때로는 무지나 오해로 인해 마음의 생채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종종 복수심이라는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복수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되갚으려는 본능적인 충동이자
서력과 보복, 안갚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인간의 깊은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때로는 역사적, 사회적인 맥락에서 집단의 정체성과 응집력을 형성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복수는 항상 부정적인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복수는 강력한 행동 동기부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함에 대한 저항, 정의 실현을 위한 투쟁의 형태로 나타날 때 복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 속에서 압제에 맞서 싸운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는 일종의 복수심, 즉 잃어버린 자유와 권리를 되찾으려는 강렬한 열망에서 비롯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회 정의가 무너진 곳에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넓은 의미에서 복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복수의 어두운 이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복수는 분노라는 감정의 늪에 빠져 이성을 흐리게 만듭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분노에 갇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사고를 왜곡하며 관계를 파괴하는 강력한 독과 같습니다. 격렬한 분노 속에서 우리는 평소라면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이는 또 다른 갈등과 상처를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신화 속 에리니에스 여신이 상징하는 것처럼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연쇄적인 비극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강력한 복수심과 분노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수심과 분노를 보다 건설적인 방식으로 승화시키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기인식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가? 어떤 상황에서 복수심이 치밀어 오르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며 자신의 감정의 근원을 탐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깊은 우물 속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때 비로소 우리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파도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탈무드의 지혜는 화가 났을 때 마음을 다스리는 7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 인식과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기는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분노의 순간,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진정으로 나에게 이로운가? 이 감정에 휩쓸려 내 소중한 것을 잃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질문은 이성을 되찾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때로는 무례한 행동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긋거나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복수심에 얽매여 개인적인 감정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사회 시스템과 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건설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의를 추구하되 개인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복수심을 넘어 진정한 평화를 얻는 방법은 바로 용서에 있습니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서를 패배나 약함의 징표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엄청난 내면의 강인함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과 분노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에 우리를 묶어두고 현재의 삶과 미래의 가능성을 가로막습니다. 용서란 그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는 원한과 분노의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 내면의 치유와 성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 있는 발걸음입니다. 비록 용서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자신을 위해 용서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용서는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복수는 화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성장과 성공으로 하는 것입니다. 복수심과 분노에 사로잡혀 과거에 얽매이는 대신 우리는 그 에너지를 자신을 발전시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상처받은 경험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지혜로워지며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진정한 복수입니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성취감과 행복이야말로 그 어떤 복수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을 묶어두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 대신 상처를 지혜의 걸음으로 삼아 더욱 찬란한 미래를 건설해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빛을 발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이자 가장 아름다운 복수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다양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복수심과 분노는 우리의 존재 깊숙이 자리 잡은 강력한 감정의 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불의를 당하거나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이려 합니다. 이러한 복수심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때로는 집단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혈족 간의 복수는 정의의 한 형태였으며 이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복수의 개념 또한 진화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수를 단순히 원한을 되갚는 행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복수심이 내포하고 있는 깊은 의미, 즉 부당함에 대한 저항과 정의에 대한 열망을 어떻게 현대사회의 맥락에서 건설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복수는 때때로 강렬한 행동 동기를 부여하며 개인이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는 종종 깊은 내면의 복수심에서 발현되곤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다시금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수심의 어두운 그림자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복수는 종종 이성을 마비시키고 분노의 맹목적인 힘에 이끌려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복수심에 기반한 갈등은 끝없는 증오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수많은 비극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복수심이 단순히 개인의 감정을 넘어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 간의 충돌로 비화될 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분노는 복수심의 가장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며 결국 후회할 만한 행동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격렬한 분노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성을 잃고 자신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숙고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노는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건강을 해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노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를 현명하게 다스리는 방법을 습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강력한 복수심과 분노를 다스려야 할까요? 무작정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내면에
더 깊은 상처와 응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수심과 분노가 내포하고 있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보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감정의 깊은 이해와 자기 인식에 있습니다. 우리는 왜 분노하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복수심을 느끼게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솔직하게 답하며 자신의 내면을 탐색해야 합니다. 감정의 뿌리를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의 과정은 단순히 감정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것이 우리의 평화를 해치는지 명확히 알게 될 때 우리는 외부의 자극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감정적인 동요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폭풍우 속에서 굳건히 서 있는 등대와 같습니다. 주변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처럼 우리는 자기 인식을 통해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어서 중요한 것은 분노를 다스리는 실질적인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분노는 예측 불가능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탈무드의 지혜는 우리에게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고 심호흡을 하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것을 권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짧은 순간의 멈춤은 우리의 이성이 감정을 앞지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심호흡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분노 조절 방법입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은 우리의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이성적인 사고를 관장하는 전두엽의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벗어나 보다 차분하고 명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잠시 자리를 피하거나 환경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분노를 유발하는 환경에서 벗어나 잠시 다른 것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의 고조를 막고 냉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분노를 유발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며 단순히 분노를 억누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특정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분노를 느낀다면 그 상황이나 사람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거나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때로는 법적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복수를 계획하기보다는 사회의 법과 제도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복수의 감정을 개인적인 차원의 비극으로 끝내지 않고 공적인 정의 실현의 과정으로 승화시키는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의 실현은 사회 전체의 평화를 유지하고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복수심을 넘어 진정한 평화를 얻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용서에 있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타인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얽매고 있던 원한과 분노의 사슬을 끊어내는 행위이며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용서를 약함의 징표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엄청난 용기와 내면의 강인함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과 분노를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은 마치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은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고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겪었던 아픔을 인정하되 그 아픔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의는 자기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며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물론 용서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며 때로는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 수 있게 됩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들 또한 완전하지 않은 인간임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 자신의 오만함을 벗어던지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합니다. 더 나아가 용서는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스스로에게도 관대해지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타인을 용서함으로써 우리 자신 또한 용서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마치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무게를 짊어지고 걷는 대신 그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희망을 선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복수는 화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성장과 성공으로 하는 것입니다. 복수심과 분노에 사로잡혀 과거에 얽매이는 대신 우리는 그 강렬한 에너지를 자신을 발전시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잘 살아서 복수한다는 피상적인 의미를 넘어섭니다. 상처받은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지혜로워지며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진정하며 영속적인 복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의 경험을 단순히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만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강점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우리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 그리고 불의를 겪었던 경험은 우리에게 삶의 깊이를 더해주고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을 키워줍니다. 이러한 내면의 성장은 어떤 물질적인 복수보다도 값지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향해 끈기 있게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성취감과 내면의 행복이야말로 그 어떤 복수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의는 상대방에게 보여주기 위한 겉모습이 아닌 우리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랑하고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을 묶어두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 대신 상처를 지혜의 걸음으로 삼아 더욱 찬란한 미래를 건설해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빛을 발하며 자신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이자 가장 아름다운 복수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삶은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곧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복수의 도구가 아닌 성장의 무대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깨우고 그 가능성을 세상에 펼쳐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여러분의 모든 노력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